일부 오프닝 그리고 1막. 늦바람의 시작. 60대에 피는 사랑은 봄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른 산에 붙는 불씨입니다. 한 번 붙으면 들판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태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가슴이 뛰는 감정은 언제 와도 축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감정이 축복인가요? 아니면 남은 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파괴의 시작인가요? 60대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 다릅니다. 20대에는 잃어도 다시 세울 시간이 있지만 60대에는 잃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종착역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적당히 아내와 일상을 나누고 손주 사진을 보며 웃고 동네 사람들과 기지개 켜며 노년을 맞던 사람. 젊을 땐 치열했고 중년엔 버텼고 60대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내 인생도 이제 좀 쉬어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심장을 건드리는 감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설렘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건강 모임에서의 짧은 대화, 카페에서의 미소,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가벼운 안부. 그런데 늦바람은 처음부터 바람이 아닙니다. 늦바람은 공허에 피고 공허는 관심을 타고 번지며 관심은 설렘으로 옮아붙습니다. 그리고 설렘은 한번 들어오면 이성의 문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는 오해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뛸 뿐인데 뭐 어때? 내가 이제라도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평생 참고 희생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는 위로를 사랑으로 착각했고 자유를 행복으로 착각했습니다. 착각은 언제나 가장 달콤한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늦게 온 봄이야.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붙잡은 봄이 꽃이 아니라 불씨라는 사실을. 그리고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가 집에 늦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을 핑계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들킨 게 없어. 괜찮아.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면 아내는 말보다 먼저 기척으로 안다는 것을. 가정의 균열은 싸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균열은 말 없는 침묵으로, 식탁 위의 공기로, 같이 있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첫 번째 파도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부 균열의 본격화, 무너지는 일상. 남자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문제는 없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나는 가정을 버린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삶의 작은 행복을 찾는 중일 뿐이야. 그는 그렇게 합리화했고 그 합리화는 점점 뿌리를 내려 그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식탁에 앉아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아내는 모든 대답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행동보다 먼저 기척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식사 시간이 어긋나고 휴대폰 화면을 숨기고 늘어나는 외출의 이유가 빈약해지고 아내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표정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남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숨김은 감정을 사랑이 아니라 중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는 더 깊이 빠져듭니다. 허전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듯 설렘이라는 감정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러는 사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은 쉼이 아니라 눈치의 공간이 되었고 아내는 배우자가 아니라 견제의 눈이 되었으며 식탁은 대화가 아니라 침묵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남자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이미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두 번째 낭떠러지를 향해 속도를 높입니다. 남자의 거짓말은 반복되었고 아내의 침묵은 단단해졌습니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태도가 되었으며 태도는 결국 진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 이제 나를 보지 않는군요. 그 한마디는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거짓으로 감정을 덮으려 합니다. 바람이 무서운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가해자인 자신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나 그는 그 문 앞에서 외면합니다. 그 문이 닫히면 그의 인생 또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는 끝내 멈추지 않습니다. 3부 파국, 그리고 남겨진 사람. 어느 날 결국 진실은 터져나왔습니다. 숨기려 했던 비밀은 더 이상 숨어있지 못했고 가려왔던 행동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폭발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이 한순간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결론이었습니다. 남자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진심이라는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하지만 모든 말은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파국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노년의 바람은 젊은 시절처럼 격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의 바람은 조용히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조용히 모든 존중을 사라지게 하며 조용히 모든 시간을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같은 집에 있던 두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타인으로 남는 현실입니다. 남자는 한순간 깨닫습니다.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온기를 잃은 것이었구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던 내 삶 전체를 잃은 것이었구나. 그러나 깨달음은 항상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그 후회는 잔혹합니다. 60대 이후의 후회는 젊은 날과 다릅니다. 젊을 땐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제 되돌릴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후회의 칼날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베어버립니다. 남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늘 아내가 있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식탁의 빈자리, 현관의 조용함, 불 꺼진 거실, 그 모든 것이 말없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닫습니다. 나는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던 세계를 스스로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무너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는 고통이지만 또 다른 얼굴로는 성찰이 됩니다. 성찰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인생은 남은 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날을 어떻게 쓰느냐로 남습니다. 남자는 결심합니다. 비록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늦바람이 아닌 늦은 지혜로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상처 입힌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변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그 엔딩 따뜻한 눈물의 마무리. 늦바람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늦바람은 사랑으로 포장된 외로움의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 삶을 무너뜨립니다. 삶이 저물어갈수록 지켜야 할 것은 설렘이 아니라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 나와 시간을 만든 사람, 좋을 때뿐 아니라 추락한 날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늦바람이 아닌 늦은 사랑으로 남은 생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The end.